6월 8일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학개미운동 제2탄 시리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마침 또 저희 홈페이지 담당하고 계신 개발자님도 이번 동학개미운동의 일원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시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 개발자님 모셔서 주식 초보자분들이 요즘에 주식을 하면서 갖고 계실 수 있는 그런 질문들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팀장님과 연구원님도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윤호입니다. 네, 저희 항상 하선 멤버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또 새로운 분을 초대를 했는데요. 개발자님은 혹시 주식을 언제 시작하셨죠? 저는 이제 2달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아, 2달 좀 안 됐으면 정말 코로나 터지고 바로 이제 들어오셨던 거네요. 네. 네, 정말 초보자분이셔가지고 또 갖고 계시는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질문 그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주변 지인들에게도 주식을 시작해보라고 권유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기업들 주가를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투자하기에 시기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주변 지인분들이 개발자님께 주식을 해보라고 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역으로 개발자님이 주변 지인분들께 주식을 시작해보라고 권유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 배경을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주식을 시작한 이래로 여태까지 마이너스를 계속 나다가 요 근래 이제 회복을 하고 이제 플러스로 이제 바뀌면서 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권유를 했는데 마침 또 근데 지금 올라왔으니까 지금 시작해도 되는지가 또 궁금하신 거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 먼저 저희 혜성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보시면은, 뭐 요즘에 이제 통합개미라고 얘기할 때 항상 나오시는 분이 존리 대표님이잖아요. 존리 대표님이 이제 존봉준이라고 하던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존리 대표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항상 주식을 사라고 많이 권유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통합개미랑 잘 맞아서 이제 전봉준이 아니라 존봉준으로 별명이 붙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사라고 하시고 뭐 버핏께서도 항상 사서 팔지 않을 주식을 사서 오래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팔지 말고 무조건 버텨라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항상 시장에 몸을 담그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기회가 오고 그래서 이번 한 번의 타이밍을 잡아서 무조건 끝장을 보자라는 방식으로 사면 안 되지만 항상 어느 정도 이상의 비중은 담그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추천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엄청 단타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길게 가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화끈한 수익을 원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정적인 걸 원하실 수 있기에 이렇게 발을 담그면서 해보시면서 실전을 통해서 어떤 스타일인지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프로그래머시니까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데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능숙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관심이 있는 게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요? 얼마에 사야 되나요?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조금 사실은 고차원적인 게 포트폴리오 배분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건 사실 더 중요한 건데 개미들은 관심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런 것들이 더 성향에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항상 직장인들에게는 항상 추천해드린 책이 있는데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고 그거는 이제 연금저축, IRP, ISA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익을 남기지만 내가 내는 이제 연말 정산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한번 같이 보면은 무조건 이런 것까지 같이 보면은 지금 당장 가장 빠르게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요? 보다 좀 더 크게 보시면은 저는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주식은 언제 시작을 한다는 것보다는 최대한 만약에 마음을 먹으셨다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혜성 팀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항상 어느 정도의 비중을 담고 있어야 이게 좀 관심이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딱 한 주를 사놔요. 그러면은 계속 이게 움직이는 게 내 돈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움직이는 것도 좀 관심도 가져지고 좀 흐름도 조금 더 좀 체감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보초병을 보냈다라는 표현도 종종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좀 더 쉽게 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주변 지인들에게 주식을 시작해보라고 권유하셨던 거는 수익이 나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거 갖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삼성전자랑 아, 기아차, 한국전력, 그리고 삼성전자도 우선주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아, 요즘 진정한- 삼성에서는 수익을 좀 보셨겠어요. 네, 제일 많이 수익 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우수한 그 운동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불량이라기보다는 이제 더 공격적인 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공격적인 분들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난번 녹화 네, 때 그렇죠. 출연하셨던 그 강모님 K님. K님께서는 굉장히 공격적이시더라고요. 네. 차트를 보는데 일봉을 왜 보고 분봉을 봐야 된다라면서 되게 공격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던 특공대인 거죠. 네. 적지는 폭파. 네,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되셨는데 네.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본인의 성향을 이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동학 개미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 또 이제 그분은 안타깝게도 아직 손실 구간이고 아직은 수익 구간이신데, 사실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에는 되게 주식 투자를 하면은 손실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는데 찾다 보니까 우량주를 사면은 그나마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아, 사실 우량주만 산다고 해도 꼭 그렇게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주식을 배울 때 우량주에 장기 투자해라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꼭 맞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또 네. 이번에는 또 삼성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기아차도 수익이 나셨죠. 네, 기아차도 많이 났습니다. 아,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초반의 흐름을 잘 이어가셔가지고 이제 사실 삼성전자로 시작을 하셨다가 또 좀 나중에 이제 그거 수익 보고 다른 종목으로 가셨을 때 또 오히려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삼성전자에서 좋은 수익 낸 거를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부탁드릴게요. 네, 주식을 하게 되면 차트, 재무제표, 뉴스, 정부 정책 등을 항상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주식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자기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스타일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운동으로 치면은 축구 선수라도 달리기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운동 선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처럼 그게 여기 주식에서의 기초 체력은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닌 뭐 PER, PBR만 하더라도 모든 대화가 이거를 바탕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알고 사용하지 않는 거랑 아예 모르는 거랑 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뭐 차트도 좋지만 이런 용어에 가장 친숙해지는 게 좋은데, 이것도 저는 항상 추천해드린 책이 있는데 그냥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부담스러우면 만화로 보는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알라딘이나 AS24 중고 서점가도 항상 있어요, 이 책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은 기초 영어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잘 아는 분야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제일 핫한 회사들, 언택트에서 네이버, 카카오. 네. 근데 이제 물론 저희는 모르죠. 일하시는 분의 소프트웨어 쪽 섹터랑 그쪽하고 달라서 나는 그쪽하고 상관이 없는 데로 말씀하시지만, 기계공학과 학생이 보는 네이버나 아니면은 HR에서 일하는 인문학생이 보는 네이버보다는 그래도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네이버를 보신다면은 축구 선수가 육상 선수가
어떻게 하다가 축구 선수로 전향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학생이 전향하는 것도 훨씬 빠른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면은 현대차를 다니시는 분이라면은 자동차 섹터에서부터 뭐 은행에 다니시는 분은 은행 섹터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왜냐하면 거기서 그냥 한 명의 엔지니어로서만 일하게 되면 부분밖에 모르는데 이게 내가 돈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아까 한 주를 사라고 하신 것처럼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럼 저는요 그냥 회사에서 HR을 담당하고요. 저희 회사는 서비스 회사라고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취미생활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의 취미생활은 캠핑이다. 그러면은 캠핑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럼 그쪽 섹터에 대해서 쭉 돌아보는 거. 저는 명품을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명품에 대해서 업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죠. 이 너무 재밌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신이 잘 아는 분야가 만들어지면은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회사를 공부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게임 회사를 넓혀보고 그 다음에는 뭐 저쪽에 보안 회사도 한번 공부해보고 이렇게 넓혀가면은 아는 분야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거가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무기를 갖추면서 그동안 이렇게 지금처럼 경험을 쌓으면은 그 다음 길이 아마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첨언을 좀 하자면 사실 모르는 분야에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명확한 회사들이 명확한 그런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결론이 명확하지 않으면 주저리 말이 여러 개 사족이 좀 붙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좋다는 거야?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오히려 좀 잘 아시는 분야면 명확하게 이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듣는 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개발자님? 네,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세종기업 데이터 사이트를 이제 고도화하면서 재무제표 쪽을 많이 맡았는데 재무제표가 이제 발표된 이후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거의 2,000개 정도 되는데 뭐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 투자자들이 그 회사들을 집중을 하고 있지만 실적 발표가 되었다고 해서 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발표 날 막 10% 20%씩 올라갈 수도 있는데 반대로 실적이 잘 나왔는데 또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러니까 A이기 때문에 B이다라는 결론은 되게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 공부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이거다, 이거이니까 이거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많이 정연해 주는데 실제 시장에서 이거를 플레이를 하다 보면 시작이 잘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덜 나왔다. 그러면 또 좀 빠질 수가 있고 저기 잘 못 나왔는데 예상보다는 그래도 잘 나왔네 라고 하면 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잘 나왔는데 이번이 고점이다 라고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실적과 재무제표가 반드시 1대1로 매칭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좀 시간을 좀만 뭐 분기 한 6개월, 1년으로 놓고 보면 결국엔 회사의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 주가라는 건 그 회사의 가치인 거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회사들의 가치는 높아지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거는 약간 이제 중장기적, 단기적으로도 분명히 맞는데 이렇게 하루 정도, 한 일주일, 요렇게 만약에 텀을 잡고 보신다고 하면 이게 다소 좀 맞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좀 있어요. 네, 저도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재무제표와 주가의 상관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를 굳이 봐야 하나요? 이거 봐도 뭐 주가랑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막상 실제로 보면은 시차를 두고 보면 결국에는 많이 수렴을 하는 모습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혜성 팀장님도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 과학이 아니고 예술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근데 A는 B다라는 함수처럼 결과물이 나왔으면 근데 만약에 그런 과정이었으면 사실 이게 플레이가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알파고가 이미 다 먹었고
우리는 그쵸, 그냥 따라다니면서 털리는 존재가 됐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학이 아니라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의 손이 지금 개발자님도 돈을 버셨고 그렇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은 어떤 감각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는 걸로 역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또 있으신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경기 회복이 되고 평상시의 주가로 다시 복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아까랑 약간 비슷한데 사실 이 내용은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오르나요?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질까요?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오르죠. 근데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지만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다처럼.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진 주가는 경기가 회복되고 아까 말씀처럼 실적도 회복된다면은 평상시에 주가로 회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공부해서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를 찾아보고 그 중에 누가 더 빨리 오를지 이런 걸 좀 더 찾으면은 나의 자산을 크게 만드는데 더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라는 게 빨리 개인적으로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저희도 지금 시장을 보면서 좀 많이 어렵고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실물 경제는 어느 정도 아직도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주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코로나 직전을 이미 넘어섰고 있기 때문에 그 괴리감이 사실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분명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가 아닌 거죠. 왜냐면 결국에 답은 시장이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잘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민이 계속되고 뭐 이게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건 예술의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지난번에도 나왔던 질문인데 연달아 나오는 질문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계속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궁금하고. 네, 저희도 결론을 기다리고 있죠. 어찌 네. 보면은. 네, 그럼 혹시 다음 질문 또 계실까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주식을 하면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평가된 기업을 사서 낮은 가격에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제가 배웠는데 그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좋은 회사를 사셨죠. 삼성전자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아주 좋은 회사인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좋은 회사랑 좋은 주식은 또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1등, 압도적인 1등 주식인데 삼성전자의 주식은 삼성전자랑 같이 달리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 하면은 강남의 어느 집이겠죠. 예를 들면 그 집이 30억을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주식이라는 거는 어쨌든 수익률이 높은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강남의 30억짜리 집은 10억이 올랐어요. 와, 엄청 많이 올랐네 라고 하지만 30%가 오른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가 봤을 때 어떤 자료에서 봤었는데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대전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대전에 3억짜리 집이 있었는데 대전에 3억짜리 집은 6억이 된 거죠. 근데 얘는 수익률은 100%인 거잖아요. 3억짜리 집은 6억이 돼서 100%인데 강남의 30억짜리 아파트는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누가 뭐래도 가장 삼성전자 같은 집인데 30%인 10억이 오른 거고 그렇게 되면은 주식을 선택할 때는 여기 혹하지 말고 이제 예를 들면은 대전에 작년 같은 경우 대전에 있는 주택같이 알짜인 주식을 샀던 게 나의 수익률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물론 이렇게 규모가 있고 회사가 해자도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은 디폴트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는 리스크에서는 훨씬 더 자유로울 수가 있지만 공부를 한다면은 여기서 조금 더 이거를 좁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아는 일하는 분야 혹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섹터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인이 아는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를 하나 샀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일하는 업하고 비슷해요. 뭐 보안회사인데 이거는 내가 보안을 하는 회사랑 비슷하다. 그러면 얘가 2,000원에 샀는데 4,000원에 더블이 갔어요. 근데도 나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더블이 갔어도 버틸 수 있고 더블이 갔어도 버틸 수 있고 이 회사는 아직까지 훨씬 더 좋은 회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반대로 내가 이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샀는데 2,000원에 샀는데 1,000원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이거는 시장의 오해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게 이번 정부 입찰에서 떨어졌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었고 나는 이게 뭐 흘러간 기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1,000원이 갔을 때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결국 올라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알아야 올라도 버틸 수 있고 내려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한테 이번에 이 바이오 주식을 사면은 대박이 난대. 그러면 이제 운이 좋아서 만약에 오르면 20% 30% 오르면은 와 운이 좋았다 이러면서 얼른 파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바이오 주식 대박이 나서 따따따따불을 났을 때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반토막이 났을 때도 버틸 수가 없고 팔아버린 거죠. 실제로는 반토막이 갔다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좋은 주식을 고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공부한 분야가 자기한테 좋은 주식이고 그래서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평가된 기업을 정의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PER, PBR 이런 정량적인 걸로 이제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는 데이터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정의가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단순한 걸로 정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칼도 쓸 수 있고 활도 쓸 수 있고 창도 쓸 수 있고 다 쓸 줄 알면서 가장 맞는 걸 차지하는 것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정의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를 그래도 자기가 쓰진 않더라도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 그런 게 그렇게 택할 수 있어야 훨씬 더 좋은 주식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길게 꾸준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말을 보태자면 제가 사실 지난 주말에 이제 지인분들이랑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친한 지인분의 아버님의 친구분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남인데 이제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그분이 현대중공업을 다니셨대요. 근데 90년도에는 저희도 이제 들은 얘기라 정확한 사실관계는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임금 협상이나 노사 분규를 이렇게 하게 되면 돈으로 주지 않고 주식을 줬던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주식을 이제 그냥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주식 시장이 지금보다는 좀 비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일단 그분은 이제 현대중공업 생산직에서 계셨는데 내가 일하는 회사니까 믿고 그냥 그 회사 주식을 그냥 계속 사셨대요. 그러니까 뭐 5,000원대부터 만 원, 2만 원대부터 그냥 계속 그냥 뭐 상여금 받으면 사시고 월급 받아서 좀 돈 남으면 사시고 했는데 그게 2007년도에 50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자산이 70억이 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직 그래서 이제 월급 받으셔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돈은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그 뒷이야기는 저도 못 들었는데 그 정도 자산 계셔서 이제 회사를 좀 편하게 다니시고 그 주변 분들한테 이제 밥도 잘 사시고 그렇게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관되어 있는 건데 내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얼마나 일감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체감하고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주식을 계속 모았고 50만 원이 이게 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 돼도 20배잖아요. 근데 거기서 팔 수 없다라는 팔지 않은 그런 자신감이 있던 거는 더 회사가 잘 될 거다, 더 뭐가 뭐 수주가 더 잘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팔지 않고 버티셨고 그래서 그게 뭐 50만 원 넘어갔을 때 7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셨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 뒤에 지금 다시 막 10만 원까지 쭉 떨어져서 뭐 지금도 갖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같은 맥락으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렸고 저는 이제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 서비스를 좀 한번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한 달에 33,000원에 이제 이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원당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33,000원을 33만 원으로 올리던가 아니면 33,000원을 그대로 두고 이용객을 많이 늘리던가 그러면은 33,000원 곱하기 100 하면 저희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33,000원이 아니라 33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저희 회사 매출이 엄청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면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거니까 주가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것 같아서 선택하셨을 때 이런 제품 가격을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회사 똑같은 뭐 제품이라고 해도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조금 더 프리미엄을 주고 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회사. 뭐 예를 들면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갤럭시와 아이폰을 좀 비교를 해놓고 보면 아무래도 아이폰이 조금 더 비싸게 팔잖아요. 뭐 마진도 훨씬 많이 붙이고 파는데 그래도 소비자들은 아이폰을 구매를 하고 실제 기업 가치도 애플이 훨씬 높고 그런 것처럼 제품을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회사 또 아니면 아싸리 많이 팔 수 있는 회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회사이지 않을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비용을 좀 적게 들이고 비용 절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근데 무엇보다도 근데 그런 회사를 찾았는데 너무 비싸다. 그러면 저는 이제 좋은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이 많이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싼 회사들이 있어요. 분명히 시장에서는 늘 언제나 기회는 열려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회사를 좀 찾아보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해피한 케이스잖아요. 현대중공업이랑 좋은 회사를 다녔으니까. 근데 요즘에 힘들어하는 또 다른 중공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쵸.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중공업인데 내가 여기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똑같이 회사를 믿고 주식을 샀는데 반대로 갔을 수도 있어요. 뭐 18만 원에서 지금 쭉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믿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상황이 어떤가? 내가 일을 할 때도 일감이 더 많이 들어오네? 아니면 일감이 점점 줄 수 있네?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도 설계팀하고도 만나보고 뭐 구매팀하고도 만나보고 하면은 대화를 할 때도 우리 회사가 어떤지를 그냥 내가 하는 요 눈앞의 일 말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이게 우리 회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좋은 중공업 쪽인지 나쁜 중공업 쪽인지 그렇게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네, 많이 됐습니다. 네, 너무 기계적인 얘기. 저희 세종기업 데이터에서 이제 아까 윤호 연구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PQC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 서비스에 녹아내리려고 개발자님께서 지금 잘 만져주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보시면서도 한번 직접 활용을 해보시려고 하면은 또 그냥 이제 개발자로서 보시는 거랑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같이 또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저는 그냥 MC로서 참석을 했는데 듣는 저도 아주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도 좋은 내용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개발자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